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활기찬 새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쫓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미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환경부 공무원들로부터 지시가 청와대로부터 있었다라는 증언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 2명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환경부는 김은경 장관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폭로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이 불길이 청와대로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청와대 관여설은 이미 국가보훈처에서도 나왔습니다. 피우진 처장이 담당 국장을 천안으로 보내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사퇴시키려고 압박을 넣었는데 이 담당 국장이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세 글자.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청와대 이 통일연구원을 관리하는 이 총리실 관계자. 이 총리실 관계자라는 것은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를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총리실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이 기타 이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역할은 20여 개의 국책연구기관, 각 부처 산하에 있는 예를 들자면 통일연구원, 대외경책연구원, 이런 20여 개의 국책연구원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책연구원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또 그런 국책연구기관의 감사권은 이 관할 부처에게 있지만 평상시에 관할하는 이런 권한은 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기웅 전 원장이 얘기한 총리실 관계자는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사람이 찾아와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압력을 넣느냐. 손기웅 전 원장은 통일연구원에서만 24년을 근무한 토박이 연구원입니다. 이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 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중요한 그러면 부원장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보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 2개월 전인 2017년 3월 달에 임기 3년의 새로운 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임명이 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얘기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이 정책위원회에서는 이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의 선임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문서가 돌기도 했고, 자, 그리고 통일부 이 통일연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신임 손원장은 곧 바뀐다. 후임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가까운 김연철 인제대 교수,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사람이죠. 김연철 인제대 교수가 후임자로 내정됐다. 이런 소문들이 다 돌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2018년 1월, 그러니까 임기를 2년 2개월 앞둔 시점에 자, 그 얘기하는 총실 관계자가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사퇴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손기웅 전 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그러니까 총리실 관계자가 찾아오기 2개월 전 자신이 이 원장으로 임명된 8개월 후죠.
예기치 않은 감사를 받았다. 1대1로 면접하는 방식으로 운전기사, 개인 비서를 비롯한 주변인들을 따로 불렀다. 이거는 통일부가 부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장 성격이 어떠냐, 직원들과 소통은 많이 하느냐 등의 질문을 하면서 이제 따져 물었겠죠. 정작 통일연구원장인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래서 이상한 표적 감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단 사퇴를 종용했던 총리실 관계자에게 손 원장은 물어봤답니다. 이 BH라는 곳이 청와대냐 아니면 국가안보실이냐 하니까 그 관계자는 저희는 그냥 인사수석실에서만 통보받는다. 다른 경로는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에 일괄로 그게 나왔고, 그게라고 하는 것은 명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것은 12월에 한 달 시차를 두고 나왔다. 자, 그래서 손 원장은 그게 리스트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통일부 통일연구원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2017년 11월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만든 공공기관의 임원들 중에서 내쫓아야 될 사람들의 리스트, 이른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2017년 11월에 통일연구원 또는 이 총리실 관계자, 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뿐만 아니라 이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각 부처에게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1차로. 자, 손기훈 원장 건은 12월에 들어있었다고 하니까 2차 명단이 내려온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1차, 2차, 아마도 3차 블랙리스트까지 있었는지 모릅니다. 최초 1차 블랙리스트가 하달된 것은 2017년 11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총리실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자, 그렇다면 이 인터뷰에서 인사수석실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현옥 인사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은 사실 이런 광범위하고 폭넓고 종합적인 인사 업무를 담당할 만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겨우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일 때 청와대 인사수석실 안에서 담당 비서관을 했던 경력 정도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 국책연구원 이런 데서 연구원으로 종사를 하고, 일국의 청와대의 인사수석이 되려면 이 국가 전체의 각 분야의 어떤 능력 있는 이 인사들의 이 풀이라든가 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꿰고 있고 광범위한 시각과 경륜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인사수석으로 앉아 있으니 여러 가지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조현옥 인사수석실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겠느냐? 최초의 지시는 어디서 내려왔겠느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공공기관 340개의 임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내줬고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을 이 캠코더 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중요한 문제를 일개 인사수석이 전부 총괄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이런 작업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괄하지 않았겠느냐.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인 작업의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해서 이 서울 동부지검이 김은경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사법부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와 견주어서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완전히 이 내로남불의 발언 또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권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도 그거하고 비추어서 균형 있게 봐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왜냐, 박근혜 정권 때 있을 때 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퇴 압박, 직권남용 혐의, 이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사법부에서 유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체부의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1심에서는 무죄였다. 1급 공무원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급 정무원이라 하더라도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권한이 적용돼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임원 3년, 임기 대개 3년이 보장이 되고 또 신분이 법률에 따라서 보장이 됩니다. 자, 때문에 과거 사례에 비춰서 균형 있게 결정이 내려지려면 김은경 전 장관을 포함해 앞으로 수사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청와대의 조현옥 인사수석,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기소되지 않지만 수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